요양보호사가 제 귀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68입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오른쪽 무릎이 또 욱신거렸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50년 가까이 시장 바닥에서 서서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이니까요.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혜예요. 큰며느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웬일인가 싶어 얼른 문을 열었죠. 지혜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응 했는데. 무슨 일이야? 지혜는 제 손을 꼭 잡더니 거실 소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이번에 병원 검진 결과 보셨잖아요. 혈압도 높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지혜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명절 때만 오던 며느리가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제가 요양 서비스를 알아봤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어머니 건강 체크하고 식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살아.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건 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게 죄송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간곡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 며느리가 나를 아껴주는구나. 평소 지혜는 명절 때 제가 만든 음식을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간이 너무 세요하며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혜를 좀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정말 좋은 분 알아봤어요. 내일 한번 뵙게 해드릴게요. 지혜는 제 손을 꼭 쥐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죠. 문을 닫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나 봐. 날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박영숙 어머님 맞으시죠? 저는 요양보호사 최민지라고 합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민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지혜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민지 선생님이세요. 정말 경력도 많으시고 어르신들 케어를 너무 잘하신대요. 민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제가 매일 오전에 들러서 어머님 건강 체크하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솔직히 좀 어색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미소는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어머님, 우선 혈압부터 재볼게요. 민지는 능숙하게 혈압계를 꺼내 제 팔에 감았습니다. 측정이 끝나자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제가 매일 와서 약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뭐 간단하게 먹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양 균형 맞춰서 식사 준비도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민지 선생님이 다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뒤 지혜도 곧 자리를 떴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에서 민지와 지혜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순간 민지가 지혜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확인하듯 손짓을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뭐지?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것처럼.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게 제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찾아와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고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죠. 저는 점점 민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요? 고맙네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로 5년 동안 저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제 방을 청소하다 말했어요. 어머님,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 보관하세요? 응? 왜? 아, 요즘 독거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혹시 실수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민지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자주 제 방을 기웃거렸어요. 청소한다는 핑계로 혹은 화분에 물 준다는 이유로.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주들의 전화였어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작은 손주 지민이가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응, 잘 지내지. 너는? 할머니 요즘 통화가 잘 안 되시던데 괜찮으세요? 그래? 난 별일 없는데. 그 순간 민지가 다가와 제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배터리가 많이 닳았네요. 제가 새 거 사다 드릴게요. 일단 이거 제가 가져가서 수리 맡길게요. 아니,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스마트폰 성능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민지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손주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새 휴대폰이 온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지 씨, 내 핸드폰은? 아, 어머님. 제가 깜빡했네요.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내일은 또 모레가 되고 모레는 또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귀금속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집에 도둑이 많이 든대요. 제가 은행 금고에 보관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정말 위험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표적이 되기 쉬워요. 민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민지 씨,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청소부터 할게요. 민지가 청소를 하는 동안 저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주 귀걸이가 담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만져봤어요. 이건 제게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중얼거리며 귀걸이를 목걸이에 꿰어 목에 걸었습니다. 항상 가까이 두고 싶었거든요. 거실로 나왔을 때 민지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확히는 제 목에 걸린 진주 귀걸이를. 어머님, 그 귀걸이 예쁘네요. 응, 남편이 준 거야. 진주예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민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 눈빛. 뭐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탐욕스럽고 차갑고 계산적인 그런 눈빛. 그리고 일주일 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지가 제 앞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귀에 제 진주 귀걸이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민지 씨.
그 귀걸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제 시선을 따라 자신의 귀를 만지작거렸어요. 아, 이거요? 예쁘죠? 어제 남대문에서 샀어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민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그건 분명 제 귀걸이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진주알 크기부터 색깔까지 똑같은 내 서랍에 있던 귀걸이야. 당장 돌려줘.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며느님? 지금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상태가. 네, 급하게 오세요. 뭐? 무슨 짓이야? 저는 민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 물건을 가져갔어요? 이건 제가 산 거예요. 거짓말. 그건 내 남편이. 어머님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약 드셨는지 기억 못 하시고.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멀쩡해. 너가 가져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분 뒤 지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지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지혜야, 저 사람이 내 귀걸이를.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지혜는 제 손을 잡으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민지가 제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민지 선생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착각이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어머니, 근데요. 요즘 어머니 건망증이 좀 심하시잖아요. 어제도 약을 2번 드셨다고 민지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뭐? 저는 지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편이 아니라 민지 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민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어머니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까먹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난 멀쩡하다고. 제가 소리쳤지만 지혜는 민지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더 걱정돼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진 좀 받아보시고. 나 병원 안 가. 나 아픈 데 없어. 그 순간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님, 제가 어머님 약 관리 좀 더 철저히 할게요. 그리고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게. 치매?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무도 어머니가 치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나가. 다들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혜와 민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작은 아들 준호에게라도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여전히 민지가 가지고 있었고 집 전화로 걸려고 해도 준호의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평소엔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이 들어서 정말 착각한 걸까? 혹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 귀걸이를. 남편이 마지막 여행에서 사준 작은 흠집까지 똑같은 그 귀걸이를. 여보, 당신이라면 날 믿어줬을 텐데.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찾아왔고 저는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죠. 민지도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혈압만 재고 약만 챙겨주고 갔어요. 그 귀걸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아챈 후로 빼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용기도 누구를 만날 기운도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아침에 이미 갔다 갔는데. 누구지? 어머님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문을 열자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수연아. 수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또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수연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과일을 씻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형님이 오지 말래요.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시대요. 뭐? 근데 저는 그래도 얼굴 뵙고 싶어서 왔어요. 형님한테는 비밀이에요. 수연은 웃으며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연아. 네, 어머니? 사실은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연한테도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수연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민지가 제 귀걸이를 가져간 것, 지혜가 민지 편을 든 것, 제가 치매 환자 취급을 받은 것까지. 수연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그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지. 형님이 왜 갑자기 요양보호사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민지라는 사람도 이상하고요. 수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그 민지라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요양보호사인지,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작은 며느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인데 깜빡하고 약을 두고 갔네요.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민지는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지만 제 눈엔 그게 핑계로 보였어요. 수연이 왔다는 걸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마침 어머니 뵈러 왔는데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 수연이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드려야.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 이것도 못 해드리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웃으며 물러섰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민지가 나간 후 수연은 약봉지를 뜯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 약들 뭐예요? 혈압약이랑 관절약. 근데 이거 어머니가 원래 드시던 약 맞아요? 응, 그런 것 같은데. 수연은 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약사 친구한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뭔가 찝찝해요. 그날 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약 중에 수면제가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꽤 강한 걸로요.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졸리고 멍하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어머니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심각해요. 제가 내일 증거 더 모아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전까지 절대 그 약 드시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어,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와 지혜가 날 일부러 멍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왜?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제발 진실을 밝혀줘. 제발.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흘 뒤 수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심각하고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큰일을 알아냈어요. 무슨 일인데? 수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 민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민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요.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짜예요. 그리고 형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수연이 보여준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지혜와 민지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이게 대체 무슨... 더 있어요, 어머니.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내며 그녀가 말했어요. 형부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요. 빚이 2억이 넘어요. 민수가? 제 큰아들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재산을 노렸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시장 부동산이 3억, 예금이 1억. 합쳐서 4억이잖아요. 그럴 리가. 지혜가 설마. 어머니.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는 10년 전에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가 나를 속였다는 거야? 내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수연이 은행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어요. 어머니 통장에서 이미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일주일 전에요. 뭐? 나 그런 적 없어. 돈 뺀 적 없다고. 민지가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걸로 인출한 거예요. 수연의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대체 얼마나 더 당한 걸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더 빼돌린 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 씨가 왜? 지혜 씨. 수연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아냈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민지가 누군지, 형부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나요. 수연이 서류들을 지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들켰네요. 지혜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어차피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뭐?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빚 갚는 데 쓰라고요. 제가 증인도 있어요.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빚 갚는 데 써. 멍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잠꼬대하는 것처럼. 이게 언제? 수면제 먹고 멍한 상태에서 유도한 거예요, 어머니. 이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요? 어머니는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셨잖아요. 법원에서도 어머니 말보다 이 녹음 파일을 믿을걸요? 지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었다가. 협박이에요? 지금 저 협박하는 거예요? 수연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넌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긴요? 돈 때문이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거. 난 너희가 힘들면 도와줬을 거야. 진심으로. 진심으로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돈 쓸 줄만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도와주셨겠어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가끔 지혜의 명품 핸드백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었죠.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쓸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나가.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기억하세요. 이미 5천만 원은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의하셨다는 증거도 있고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혜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수연이 저를 꼭 안아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일하며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을 이렇게 빼앗긴 거예요. 그것도 제 며느리한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돌아간 뒤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했고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제 한 끼거르기 일쑤였죠. 손이 부르튼 것도 무릎이 망가진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인가요? 아침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서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가증스러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혈압 재러 왔어요. 들어오지 마.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민지가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제 며느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가짜라고 오해하신다면서요? 오해가 아니야. 넌 자격증도 없잖아. 그게 자격증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곧 나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에서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 얼마나 잘 모셨어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섭섭하잖아요. 넌 내 돈을 훔쳤어. 5천만 원을.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녹음도 있고요. 그건 내가 약 먹인 상태에서. 증거 있어요? 제가 약을 먹였다는? 민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님, 어머님이 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큰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요. 어머니, 민수야. 저는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걸까?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머니, 지혜한테 들었어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예민하시다고. 예민한 게 아니야, 민수야. 지혜가 나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지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머니 걱정했는데. 민수야, 들어봐. 지혜는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민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민지 선생님 말도 안 들으시고.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요? 난 멀쩡해. 이상한 건 내 아내야.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명확히 보였어요.
어머니,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연이가 어머니를 이간질한대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요. 뭐? 그게 무슨? 수연이가 요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통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제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이 편만 드시네요. 저희는 뭐예요? 저랑 지혜는? 민수야, 넌 지금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 건강 챙기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몰라주시고 맨날 지혜 탓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걱정돼요. 치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치매? 어머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일찍 발견하면 나가.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마저 날 버렸구나. 큰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첫째 아들. 그 아이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저렇게 됐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뭐? 저보고 어머니한테서 손 떼래요. 안 그러면 남편 회사에 안 좋은 소문 낸다고.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근데 남편 회사 문제까지 엮이면 저희 가정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조심할게요. 절대 포기 안 해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큰아들도 날 버렸고 수연이마저 위협받고 있고 이제 제겐 아무도 없는 걸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늙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혹시 지혜가 맞는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뭔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뭔가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죠. 열기가 두려웠거든요. 남편 생각이 나면 또 울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남편이 쓰던 안경,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귀걸이 구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진주 귀걸이 일상 마이너스 280만 원. 날짜는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JP-2019-3847.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면 증명할 수 있어요. 민지가 하고 있던 귀걸이가 제 것이라는 걸. 그때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하오. 당신한테 평생 고생만 시켰소. 시장 바닥에서 함께 일하느라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망가지고 그런 당신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소. 그래서 마지막 여행 때 이 귀걸이를 샀소. 비싸다고 하지 말아요. 이건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 귀걸이는 특별해요.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주문 제작한 거라오.
안에 작은 글씨로 우리 이름과 날짜가 새겨져 있어. 영숙, 당신은 평생 강했어.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잘 모실 거예요.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이 귀걸이를 팔아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시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 사랑하오, 영숙.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김철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 그래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영수증과 편지를 들고 휴대폰을 찾았어요. 민지가 가져간 제 휴대폰 말고 오래된 집 전화기.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어머니? 어떻게? 증거를 찾았어. 귀걸이 영수증이랑 남편 편지까지.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정말이요? 어머니, 그럼 지금 당장. 아니야. 혼자서는 안 돼. 모두를 불러야 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 거야. 민수도 지혜도 민지도. 다 불러서 진실을 밝힐 거야.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틀 후 제 집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민지. 반대편에는 작은아들 준호와 수연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바쁜데.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다들 불렀어. 저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과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민지 씨, 2주 전에 당신이 하고 있던 귀걸이 기억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진주 귀걸이. 당신이 가져간 거.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산 거라니까요. 왜 자꾸? 그럼 지금 그 귀걸이 어디 있어요? 제 질문에 민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집에 가져와요. 지금 당장. 왜요? 제 물건인데. 왜긴요? 진짜 당신 거라면 두렵지 않겠죠? 저는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이 5년 전에 구매한 진주 귀걸이 영수증이에요. 1년 번호가 적혀 있죠. JP-2019-3847.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는 특별 주문 제작이에요. 안쪽에 우리 부부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민수가 끼어들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이 하고 있던 귀걸이 안쪽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철수영숙이라고 새겨져 있을 테니까. 순간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 수연이 냉소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귀걸이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안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민지는 말없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의 얼굴도 이미 창백해진 상태였어요. 민지, 뭐 하고 있어? 가져와.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지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준호야. 제가 소리치자 작은아들 준호가 재빨리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비켜요. 민지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수연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설마... 수연이 귀걸이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어머니, 새겨져 있어요. 철수영숙 2019.5. 3.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 지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거짓 친절함이 없었어요. 차갑고 공허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돈, 돈 때문이에요. 돈? 할머니들은 쉬워요. 조금만 친절하게 대하면 금방 믿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많잖아요. 평생 모은 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 우린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할머니도 외롭지 않았잖아요. 민지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민수야. 저는 큰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경찰 불러. 경찰이 왔습니다. 민지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연행되었어요.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님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민수야, 난 내가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날 믿어줬으면 좋겠었어. 그게 다였어. 어머니, 넌 내 아내가 뭐라고 하든 날 치매 환자 취급했어. 내가 내 엄마인데 나보다 겉만 번지르르한 며느리를 믿었잖아. 어머니, 정말 이제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난 너희 없이도 살 수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난 이제 혼자 살 거야. 어머니. 민수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난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준호와 수연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연이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실게요. 형님네처럼 안 할게요. 진심으로. 수연아, 고마워. 저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 하지만 난 혼자 살 거야. 어머니,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짐이 된다는 걸.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짐이 아니에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도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짐이 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난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았어.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난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싫어.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남편이 편지에 써준 것처럼. 준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자주 올게요. 꼭요. 그래, 고맙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혜는 사기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빼돌린 5천만 원은 전액 돌려받았어요. 민수는 매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준호와 수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하지만 전처럼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대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저는 시장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생겼죠.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남은 돈으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로 했어요. 수영을 배웠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와서 배우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림도 그렸습니다. 하얀 캔버스에 제 감정을 쏟아내는 게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행도 갔습니다. 혼자서요. 제주도에 갔을 때였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난 이제 혼자예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없이도 자식들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외롭냐고요? 글쎄요. 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편지에 써준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왜 왔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뭐? 지혜랑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 봐도 감사해요. 그게 다예요. 저는 민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들어가. 네. 추운데 들어가. 감기 걸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그때는 다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늙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박영숙, 잘 살았어.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혼자서 진주 귀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여보, 이제 이해했어요. 당신이 왜 이걸 줬는지. 귀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